어서 오세요. 20시간의 기적. 생명을 건 자유를 향한 탈북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남북 통일이라 앞당겨집니다. 제1부 운명적 발견.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 전문기자 조현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20년간 취재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실화입니다. 2025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중서부 전선에서 벌어진 놀라운 20시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들과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순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취재를 깊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 새벽 3시 중서부 전선 GOP 관측소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야간 경계 근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서던 김민수 상병 21세은 입대한 지 갓 1년이 된 신참이었지만 열상 감시 장비 운용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민수 상병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사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야간에 열상 감시 장비로 무언가를 포착하는 일은 워낙 흔한 일이거든요. 김민수 상병은 그날 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열상 감시 장비 화면에 움직이는 열원체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또 멧돼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너무 이상했어요. 멧돼지라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열원체는 때로는 완전히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가 때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김민수 상병의 예리한 관찰력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곧이어 작전팀장인 이준호 중사 32세가 관측소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준호 중사를 만났을 때 그는 10년차 직업군인다운 차분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준호 중사가 관측소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중사님, 여기 보세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열원체가 있어요. 김민수 상병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정말 이상해요. 동물 같지 않아요. 이준호 중사는 즉시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 지휘소에 보고하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해. 그 순간부터 중서부 전선 GOP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무도 이것이 20시간에 걸친 극적인 드라마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소에서는 즉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문성 센터장 55세이었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은 30년간 북한 연구에 전념해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이런 상황을 수없이 분석해왔기 때문에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 귀순 시도자라는 것을. 박문성 센터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을 보세요. 박문성 센터장이 모든 관계자들을 불러 모으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이라면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장시간 한 곳에 머무르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행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정말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준호 중사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99% 확신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사람은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밤이 되어서야 다시 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박문성 센터장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열상 감시 장비 화면 속의 인물은 정말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무릉덩이 속으로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김민수 상병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니 그 사람은 약 1m 깊이의 무릉덩이에 몸을 담그고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7월 초의 새벽 기온은 섭씨 15도 정도였는데 차가운 물속에서 몇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의지력이군요. 이준호 중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유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그 사람은 물웅덩이에서 나와 근처의 풀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렇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김민수 상병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은 이 상황을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분명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감시체계와 우리 군의 경계 근무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이준호 중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낮에 움직이면 육안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웅덩이나 풀숲을 이용해서 몸을 숨기는 것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오후가 되자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풀숲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 군 관계자들은 밤이 되면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호 중사는 즉시 작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밤 교대 없이 계속 감시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작전팀도 대기 태세에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서부전선 GOP의 모든 장병들은 긴장 속에서 밤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생명이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오후 6시경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사명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준호 중사가 저에게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15시간 동안 한 사람이 차가운 물과 풀숲에서 버티면서 자유를 향해 오고 있어요. 저희도 그분의 간절함에 감동받아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여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상병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화면을 통해 보니 그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풀숲에서 나와 남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한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에요. 박문성 센터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5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버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차가운 물에서 몇 시간을 버틴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 9시가 되자 그 사람의 이동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뢰지대를 피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 중사가 분석했습니다. 저 루트는 북한이 최근에 지뢰 매설 작업을 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마 그것까지 계산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그 사람이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이준호 중사가 작전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20시간 가까이 한 사람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직전 열상 감시 장비 화면 속에 그 사람이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0시간에 걸친 극적인 여정이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2부 승크칸의 인내와 의지 2025년 7월 4일 새벽 12시 10분 저는 중서부전선 GOP 관측소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1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이 극적인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 화면을 통해 보니 그 사람이 드디어 군사분계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욱 위험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쪽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DMZ 안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준호 중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군이 직접 나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작전팀 준비. 이준호 중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작전 팀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작전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팀원들은 모두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준호 중사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정예 요원들이었는데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기자님도 오시는 거예요? 이준호 중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아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새벽 12시 30분 작전팀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이준호 중사가 팀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모두 기억하죠? 우리의 목표는 안전한 유도와 보호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의 응답에는 확신과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1시경 작전팀은 목표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김상병 현재 위치 확인. 이준호 중사가 무전기로 관측소에 연락했습니다. 네, 중사님. 목표는 현재 당신들로부터 북동쪽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매우 느려졌어요. 김민수 상병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마 극도로 피곤한 상태일 겁니다. 21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동했으니까요. 작전팀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80m, 50m.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작전팀의 접근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즉시 정지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1시간 동안 극한의 상황을 견뎌온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저는 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 중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의 첫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준호 중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정말 컸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21시간 동안 자유를 찾아 헤매온 한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이 순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1시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호 중사가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1시간 동안 웅크리고 숨어있던 한 인간이 마침내 자유의 땅에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찾아 21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온 한 인간의 간절함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말하자 작전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21시간 동안 차가운 물과 거친 땅에서 버틴 흔적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진흙과 풀로 얼룩져 있었고 손과 무릎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만큼은 정말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21시간 동안 꿈꿔왔던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준호 중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그 사람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자유로운 건가요? 네, 이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준호 중사의 말에 그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1시간 만에 처음 보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새벽 2시 작전팀은 그 사람과 함께 안전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1시간 동안 혼자서 걸어온 그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진입니다. 올해 34살이고 북한 황해북도에서 왔습니다. 박성진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이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8살 딸과 5살 아들이요.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준호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길을 닫고 나중에 안전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박성진 씨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이런 위험한 길을 택하시다니. 이준호 중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라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새벽 2시 30분 일행은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박성진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박성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21시간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순간 박성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1시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진 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드려야죠. 선생님의 용기와 의지력에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이준호 중사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박성진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21시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고 따뜻한 물과 음식도 제공받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죠? 박성진 씨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벽 3시 박성진 씨에 대한 기본적인 신원 확인과 건강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21시간의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 여정을 무사히 마치다니. 군의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부상은 없고 탈수 증상과 경미한 체온 저하만 있을 뿐이에요. 곧 회복될 겁니다. 박성진 씨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의 여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북한 쪽 경계시설과 지뢰 매설 현황, 그리고 남한 쪽 경계 패턴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국경 근처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찰할 기회가 많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했어요. 박성진 씨는 이번 탈북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의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물속에서 버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이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이들의 미래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박성진 씨의 말에서 아버지로서의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박성진 씨는 처음으로 나만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따뜻한 라면과 김밥이었는데 그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박성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준호 중사의 말에 박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본격적인 디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문성 센터장도 다시 현장에 와서 박성진 씨와 면담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박성진 씨는 자신을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21시간에 걸친 이 놀라운 여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성진 씨는 이제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이준호 중사님과 김민수 상병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박성진 씨가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가족도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7시 박성진 씨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1시간의 극적인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준호 중사와 김민수 상병, 그리고 모든 작전 참여자들은 이 일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김민수 상병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준호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나서겠어요. 박문성 센터장은 이번 작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귀순 사건이 아닙니다. 자유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국군의 숭고한 사명을 모두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21시간의 여정을 지켜본 저 역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것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진 씨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부 전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위기. 박성진 씨가 안전하게 구조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후속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건 뒤에는 훨씬 복잡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박성진 씨가 제외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같은 계획을 가진 사람이 더 있어요. 박성진 씨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탈북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속해 있던 지역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 여러 있어요. 모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부모들이죠. 박성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발대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안전하게 정착하면 다른 가족들도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박성진 씨의 21시간 여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탈북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의 희망이 걸린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곧 오실 예정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분명 용기를 낼 거예요. 박성진 씨의 말에서 책임감과 동시에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른 가족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된 것입니다. 기자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준호 중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또 다른 탈북 시도가 포착됐어요. 이번에는 가족 단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중서부전선 GOP 관측소에서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해요. 김민수 상병이 설명했습니다. 열상 감시 장비로 확인한 결과 총 4명인 것 같아요. 아마 부부와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4명의 가족이 함께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있다면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성진 씨와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박성진 씨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 탈북은 훨씬 더 어려워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황은 예상대로 복잡해졌습니다. 4명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이동 속도도 느렸고 은신하기도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김민수 상병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움직임이 불규칙하고 자주 멈춰서 쉬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쟤 때문에 저 가족이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요? 박성진 씨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시도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준호 중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북한 측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평소보다 순찰 빈도가 늘어났고 감시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그 가족을 먼저 발견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준호 중사가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죠. 박문성 센터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기 봐요. 김민수 상병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이 중 한 명이 움직이지 않아요. 열상 감시 장비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그 아이 주변에 모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작전 준비. 이준호 중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팀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준비됐습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도 함께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박성진 씨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를 보면 더 안심할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이준호 중사가 만류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와야 해요. 저 때문에 그 가족이 이런 위험에 빠진 거니까요. 박성진 씨의 강한 의지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준호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욱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예요. 박성진이에요. 박성진 씨가 나서서 외쳤습니다. 안전해요. 저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박성진 씨의 목소리를 듣자 그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성진이 형님이에요?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가까이에서 본 그 가족의 상황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부부와 2아이였는데 막내딸이 탈진으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군의관이 아이를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탈수와 초체온 증이에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그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 가족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장면을 보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의 절박함과 그들을 구하게 된 기쁨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박성진 씨가 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찾았어요. 새벽 4시 4명의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특히 쓰러졌던 아이도 적절한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응, 우리 딸. 여기가 자유로운 한국이야.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기적 같은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박문성 센터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성진 씨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들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호 중사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이후 중서부 전선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경계 임무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우는 인도주의적 임무로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발전될까요? 제4부 결 희망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박성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서부 전선 GOP가 아니라 서울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성진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6개월 전 그 험난한 밤에 만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박성진 씨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혔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가장 힘들었어요. 같은 한국어지만 표현이나 단어들이 많이 달라서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워야 했고요. 박성진 씨가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해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다행히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박성진 씨의 얼굴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박성진 씨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곧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정착했다는 소식이 북한에 전해졌나 봐요. 최근에 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가족들도 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6개월 전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희망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6개월 전에 구조된 그 가족 말이에요. 아, 김철수 씨 가족 말씀이시죠?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박성진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같은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김철수 씨 가족의 근황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6개월 전 의식을 잃었던 막내딸 수정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정말 밝은 아이예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언어 문제는 없었나요? 처음 몇 주는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지금은 서울 사투리까지 배워서 완전히 서울 아이 같아요. 박성진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들의 적응력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도와주신 군인분들과는 연락하고 계세요? 물론이죠. 이준호 중사님과 김민수 상병님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박성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준호 중사님은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세요. 김민수 상병님도 전역한 후에 자주 연락해주고 계시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들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6개월 전 그 극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준호 중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서부 전선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중사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6개월 전 일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들인가요? 우선 저희 부대에 인도주의적 구조 전담팀이 신설되었어요. 제가 그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준호 중사의 설명에 따르면 박성진 씨 사건 이후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군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명을 더 구조했어요. 15명이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부분 가족 단위였고 박성진 씨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 분들이었어요. 아마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이준호 중사는 각각의 구조작전이 모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70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오셨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으로 정착하셨나요? 네, 다행히 모두 잘 적응하고 계세요. 특히 박성진 씨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준호 중사의 말에서 박성진 씨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상병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민수는 전역한 후에 경찰이 되었어요. 그때 경험이 큰 영향을 줬나 봐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전 상병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찰관이 되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가 경찰 제복을 입고 저를 반겼습니다. 21세 상병이었던 그가 이제는 의젓한 경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6개월 전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이 되었어요. 지금도 박성진 씨와 연락하고 계시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예요. 김민수 씨는 박성진 씨와의 인연이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박문성 센터장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문성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의 역할이 단순한 경계에서 인도주의적 구조로 확대되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 지원 시스템도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인가요? 우선 구조 매뉴얼이 표준화되었어요. 그리고 정착 후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고요. 특히 박성진 씨 같은 성공 사례가 멘토 역할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6개월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진 씨의 가족이 드디어 남한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자님, 드디어 제 가족이 왔어요. 박성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왔어요. 중국을 거쳐서 정식 절차를 통해 들어왔거든요. 가족 재회 현장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8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박성진 씨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빠, 8살 딸과 5살 아들이 박성진 씨에게 달려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보고 싶었어. 박성진 씨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한 대로 자유로운 땅에서 만났지? 네, 여기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예요? 딸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자유로운 나라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장면을 보며 저는 8개월 전 그 극적인 21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중서부 전선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자유의 길이라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박성진 씨를 비롯해서 자유를 찾아 이곳을 통과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준호 중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명이 이곳을 통해 자유를 찾았어요. 기념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 1년 후 박성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박성진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분들의 적응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박성진 씨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불안해하시다가 점점 웃음을 되찾으실 때예요. 제가 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가족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계세요? 정말 잘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라고 있고 아내도 한국어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2년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성진 씨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21시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박성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박성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이준호 중사님, 김민수 씨, 박문성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현재 박성진 씨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21시간 여정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준호 중사는 소령으로 진급해서 여전히 인도주의적 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김민수 씨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문성 센터장은 정부의 통일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성진 씨의 용기 있는 21시간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성진 씨의 이야기는 분명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21시간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 더 많은 기적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21시간의 기적, 생명을 건 자유를 향한 여정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남북 통일이 앞당겨집니다.